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력이란 힘의 관성과 최종 위치에만 의존하고 경로에는 무관한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존력의 예로는 질점의 무게에 의한 일이나 스프링에 의한 일에서 의 힘은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할 수 있고, 비보존력은 경로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는 힘이며 대표적으로 마찰력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A점에서 물체가 이러한 실선으로 된 경로로 A2로 가든 점선으로 된 경로로 A2로 가든 어쨌든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로에 무관하게 A점에서 그 A1점에서 A2점으로 이동을 어떤 힘 F로 이동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때 그 일에 작용한 힘 F를 보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존력을 수식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러한 어떤 순환해서 다시 A1점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어떤 사이클 경로, 즉 그 초기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사이클 과정이라고 하게 되는데, 즉 사이클 경로를 따라서 즉 초기 위치로 다시 돌아올 때 그 값이 0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힘 F를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수식적으로는 F.dr의 그 사이클 적분이 0이 되게 되면 그때 힘 F를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존력은 결국은 어떤 포텐셜 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그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역학에서 다루는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어떤 무게, 즉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이러한 그 스프링에 의한 그 탄성 스프링,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먼저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중력적이 작용하는 어떠한 그 공간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결국 무게에는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 항상 동일하다라고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경로에 상관없이 이러한 경로를 가든 이렇게 경로를 가든 수직으로 가든 무게에는 변함이 없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의 정의에 의해서 항상 이러한 힘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의 그 변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력은 항상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경로를 어떻게 가든 결국 우리가 일량을 계산을 해보면 W 곱하기 이 Y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의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일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결국 에너지와 즉 에너지가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존력과 이 보존력이 작용하는 방향 쪽에 변이로만 이루어진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로를 가든 가장 최단 거리의 그 변이만 우리가 의미가 있게 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수직 낙하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결국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동력학에서는 V로 표시를 하고, V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존력과 그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되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일반 물리에서는 뭐 PE라는 기호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동력학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T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V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 플러스 기호를 특별히 붙인 이유는 그 일과 다르게 이제 항상 어떤 음수 값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기호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뉴턴 역학에서 다루는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의 그 손실을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하고, 이제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기호를 이제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보존력에 의한 것은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이제 붙기도 하는데, 일단 보존력에 의한 것은 모두 이제 플러스가 붙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서 우리가 어떤 그 일 에너지 정리에서 이제 스프링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어떤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이제 스프링에 대한 일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넘어오면 이제 이 값도 항상 우리가 플러스 2분의 1 ks 제곱으로 이제 에너지를 표현을 하게 되게 되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인장이든 압축이든 동일하게 포텐셜 에너지의 값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포텐셜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 함수는 이제 다음에 수식으로 정리되어지는 그 함수로, 결국은 이제 총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합한 것을 우리가 이제 총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U12는 이제 1에서 2로 가는 과정에 이제 어떤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포텐셜 함수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전력으로 이제 일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1에서 2 과정으로 가는 것을 뭐 우리가 이제 일 에너지 정리에서는 이제 최종 상태에서 초기 상태를 뺀, 즉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제 결국 이제 1에서 이제 2 과정을 뺀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의미는 결국 1의 값이 2의 값보다 항상 이제 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포텐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일을 그 행하지 않은 초기 상태가 이제 가장 에너지가 이제 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이제 무게를 가진 그 물체를 이러한 스프링에 매달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데이텀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초기 상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초기 상태에서 이제 W라는 물체를 매달아서 이제 S만큼 이제 이 스프링이 늘어난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포텐셜 함수를 이제 함수에 의해서 이제 결국 그 무게를 매단 이제 스프링 그 장치에 있어서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제 이 전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VG 플러스 VE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VG는 이제 WS인데, 이때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이제 서로 상호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W는 아랫방향, FS는 이제 위쪽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함께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우리가 3차원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벡터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있어서 VG는 항상 아랫방향의 어떤 그 직선 운동만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VE는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항상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이제 포텐셜 함수를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1에서 2 과정으로 가는, 즉 이제 데이텀에서 어떤 S만큼 늘어난 그 경우까지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데이텀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보고, 따라서 V1-V2가 되게 되어서 이제 각각의 첨자를 붙여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이제 1에서 2는 이제 V1-V2에서 어떤 이제 이 경로 1에서 2로 가는 이러한 경로에서 어떤 미소 dr만큼 이제 이동을 한 이를 우리가 이제 du라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포텐셜 함수식에 의해서 이제 du는 v의 x, y, z, 지금은 이제 현재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실제로는 어떤 이제 v에 대한 그 식이 이제 x, y, z에 대해서 이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음함수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원래 v라는 함수에서 이제 dx만큼, dy만큼, dz만큼 더 이동을 한 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v의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 그 z 플러스 dz라고 하게 되면, 결국 dr이라는 것이 dx 플러스 dy 플러스 dz, 즉 이제 dxi 플러스 dyj 플러스 dzk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dv x, y, z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결국 이제 뒤의 값이 우리가 더 크다라고 보고, 따라서 이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뺐기 때문에 이제 음수가 이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du는 1의 정의에 의해서 f.dr이었고, 이제 f.dr을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그 1의 그 1을 우리가 이제 뉴턴의 제2법칙에서 유도를 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유도를 했었고, 결국 우리가 이제 내적을 하면 이제 스칼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부분도 du고 이 부분도 du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제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또한 결국 마이너스 dv x, y, z의 이제 조금 더 엄밀한 의미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풀어 쓰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에 어떤 증분량 dx만큼을 곱한 것 더하기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뭐 라운드 v, 라운드 y, dy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z, dz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v는 모두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v를 묶어내기 전에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등식이 이제 성립을 하려면 결국 fx는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x가 되게 될 것이고, fy는 마이너스 라운드 v의 라운드 y, 그리고 fz는 마이너스 라운드 v의 라운드 z가 되게 되고, 결국 이제 어떤 x축 방향의 보존력 f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x축으로 x에 대해서만 이제 편미분한 값이 결국 x축 방향의 그 보존력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y 방향으로 편미분한 값이 이제 y축 방향의 그 보존력, 동일한 방법으로 fz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은 성분으로만 나타낸 거고, 다시 우리가 어떤 이제 흰 벡터로 표시를 하면 이제 결국 F는
이제 fx가 이 값이었기 때문에 결국 f는 fxi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fyj 플러스 fzk인데 그 각각의 성분의 값이 이제 다음의 값이었으므로 이 값을 이제 다시 그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고, 이때 이제 v는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v를 따로 묶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가 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삼각형 기호로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때의 이 삼각형 기호를 이제 대일연산자라고 하게 되고, 혹은 이제 그 그레디언트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마이너스 델 v 혹은 이제 마이너스 그레드 그 v로 표시를 하면 이제 어떤 포텐셜 에너지로 이제 보존력 F를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레디언트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다변수 미적분을 공부를 하면 이제 개념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우리가 이런 3차원 벡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최단으로 그 변화하는 그 경로를 우리가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대일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제 블로그에도 그 다변수가 아니고 이제 벡터 미적분학 그 자료 중에 이제 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정리해 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이 콘스는 이제 컨서버티브 그 폴스를 나타내는 그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콘스가 붙었다라는 것은 이제 보존력에 의한 그 시그마 U는, 즉 이제 어떤 일의 합은 결국 우리가 어떤 포텐셜 에너지에 이제 초기 포텐셜 에너지에서 나중 포텐셜 에너지를 뺀 것과 같게 됨을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찰력과 같은 비보존력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다음에 이러한 수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 에너지 그 정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만일에 우리가 이제 이 비보전력은 그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 파란색으로 된 이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이제 합으로 표현된 이러한 식을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동력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식은 이제 T1 플러스 V1은 T2 플러스 V2라는 이 식을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물리학 시간에서는 이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서 이제 이 개념을 그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아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에너지 보존식, 즉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어떤 이런 야구공이 이제 지면으로 자유 낙하하는 운동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에너지 보존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높이가 이제 h 위치에 있는 이 공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떤 지금은 어떤 속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자유 낙하를 시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어떤 비보존력에 의한 그 에너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이제 보존되는 그 포텐셜 에너지와 이제 어떤 일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운동 에너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T 플러스 V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초기 상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1 상태라고 하게 되고, 이제 T1 플러스 V1은 일단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값이고, 이제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제 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는 이제 제로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이 공의 무게를 W라고 하면 이제 WH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의 위치가 이제 지면으로부터 2분의 h인 지점에서의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먼저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2분의 1 mv 제곱에서 일단 m은 무게를 중력과 속도 g로 나눈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자유낙하에 있어서의 속도 v는 루트 2gh인데 이때 이제 h에 2분의 h가 들어갔으므로 이제 루트 GH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루트 GH의 제곱이 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포텐셜 에너지 V2도 결국 이제 WH에서 그 W의 2분의 H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 두 값을 더하면 결국 이제 이 2분의 H인 시점에서의 그 총 에너지 E도 WH가 WH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뭐 E도 또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뭐 이 보존이 된다고 했으니까 WH가 나오게 되어서 결국 이 공이 이제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는 모두 이제 에너지가 이제 보존이 되어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이 지면에 부딪히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떤 이제 부딪힘에 의해서 이제 그 충돌력에 의한 뭐 열 에너지나 소리, 진동 등에 의한 그 에너지 소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튀어 오를 때는 그대로 또 뭐 2분의 h만큼 간다든지 뭐 h만큼 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높이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따라서 이제 부딪히면서부터는 이제 비보존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지 않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비보존력이 작용을 하면 이제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떤 겐트리 구조물에서 이제 이러한 비행기 이제 충돌 실험을 하는 겐트리 구조물에 있어서 이제 8메가그램의 이제 질량을 가진 비행기가 이제 초기 각도 시타가 이제 60도로 이 케이블 AC에 의해서 이제 당겨져서 이제 정지 상태에 있고, 이제 이 케이블의 구속을 끊게 되게 되면 이제 비행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해서 결국 지면에 이제 충돌을 하게 될 건데, 이때 이제 충돌할 때 각도 시타가 이제 시타2가 이제 15도에서 지면에 부딪히기 직전에 이제 비행기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운동하는 동안에 이제 케이블에 걸리는 이제 최대 장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비행기의 크기와 이제 어떤 비행기에 발생하는 양력은 이제 무시를 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비행기의 속도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포텐셜 에너지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가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제 양력이나 뭐 크기는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보존력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보존력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A점에 있어서의 우리가 에너지의 합은 TA 플러스 VA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충돌 직전의 B점에서의 에너지는 이제 TB 플러스 VB가 되게 되고, 초기 이제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TA는 0이 되게 될 것이고, VA는 이제 아랫방향으로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므로
이제 마이너스 W 그 H가 되게 되어서 일단 W는 8000 즉 이제 8메가그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8000kg이 되게 될 것이고 8000kg 곱하기 이제 중력과 속도 9.81을 곱해주고 이때 이제 케이블의 길이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0m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현재 이제 데이텀이 이쪽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면을 데이텀으로 해서 이제 이 높이를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A점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의 길이 값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수식에서는 어떤 VB-VA의 어떤 변화량을 그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텀은 어느 떡을 해도 이제 크게 상관은 없으므로 현재 이제 주어진 수치만으로 구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쪽 높이가 안 나와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연직 높이는 이제 20 코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B 부분은 이제 속도를 우리가 현재는 모르고 이제 질량은 주어져 있었고 따라서 운동 에너지 TB는 2분의 1 8000 VB의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에 VB는 마이너스 8000kg 이제 곱하기 9.81m/s 제곱 곱하기 이제 20 코사인 이때는 이제 충돌 직전 각도가 15도였기 때문에 20 코사인 15도 미터가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이 식에서 VB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VB는 이제 13.52m/s가 되겠습니다. 최대 장력은 일단 우리가 이제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물체도를 이제 비행기에 대한 어떤 뭐 임의 위치에 그 비행기의 그 자유물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비행기는 이러한 그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어떤 곡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NT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NT 좌표계 상에 이제 N 방향으로는 장력 T 그리고 접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제 8000 곱하기 9.81 뉴턴이고 이때 이제 15도는 이제 충돌 직전에 그 비행기의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반드시 충돌 직전의 장력이 크다라고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위치 A점 위치에서의 장력도 한번 구해보고 B점에서 위치에서의 장력도 이제 어차피 각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어차피 계산을 해보면 충돌 직전에 장력이 이제 최대가 되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충돌 직전의 장력 T는 먼저 우리가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시그마 FN은 현재 이제 T 방향에 로는 이제 이 물론 무게에 대한 것은 T 방향으로 도시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장력이기 때문에 장력은 N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쪽 그 관성 텀이 결국은 우리가 A점에서는 가속도가 0이 되게 되므로 어차피 A점에서 구한다는 것은 장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B점에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 힘에 대한 합력은 이제 T 마이너스 이 무게에 의한 이쪽 N 방향 성분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은 다시 운동 방정식의 관성 텀에서 8000 곱하기 이제 AN은 우리가 그 NT 좌표계에 있어서의 이제 N 방향의 가속도는 결국 이제 곡선이 아니고 곡률 반경 로분의 V 제곱이기 때문에 이때 곡률 반경 로는 20m로 주어져 있고 이제 V는 우리가 앞서 VB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T에 대해서 풀면 T는 149kN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수직축에 이제 다음에 이러한 그 칼라가 이제 헐겁게 조립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찰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이 칼라가 이제 초기 위치 A에서는 이제 이 스프링에 이제 어떠한 힘도 작용을 하지 않아서 이제 어떤 자유 길이인 0.5m인 상태에서 이제 칼라가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1m를 이동을 했을 때 먼저 이제 A점에서 이제 정지 상태에서 이제 C점으로 1m만큼 이동했을 때에 이 칼라 속도 VC를 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A점에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2m/s의 속도가 주어져 있는 경우 이제 그 1m를 이동했을 때 이제 VC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A번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에 의해서 TA 플러스 VA는 TC 플러스 VC가 되게 되고, 초기 이제 정지 상태에서 이동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A점을 데이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TA와 VA는 모두 0이 되게 될 것이고, TC는 2분의 1 MVC의 제곱 플러스 VC는 또한 우리가 포텐셜 함수에 의해서 혹은 이제 포텐셜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결국 VG 플러스 VE는 2분의 1 KS 그 이 CB의 그 늘어난 변이량만큼 이제 이쪽 늘어난 변이량을 우리가 SCB라고 하게 되면 이제 SCB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이 VG는 이제 우리가 MGH에서 이제 H 대신에 Y를 대입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수식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일단 VC는 모르는 값이고 S의 CB는 먼저 이제 이쪽 자유장 길이가 주어져 있고 이제 변이 이제 이동한 거리 1m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길이 값은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총 길이는 1.25m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1.25에서 0.75를 빼면 이제 변이량 SCB는 이제 0.5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값을 대입을 해주고 Y는 1을 대입을 해서 VC에 대해서 풀면 이제 VC는 이제 아랫 방향으로 4.39m/s의 속도가 이제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텀을 이쪽으로 했고 이제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하면 플러스 값이 나오면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번은 이제 초기 이제 VA가 이제 위쪽 방향으로 일단 이쪽에 2m 위쪽 방향으로 주어졌는데 2m/s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위쪽 방향을 플러스 아랫 방향을 마이너스로 해서 아마 이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랫 방향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위쪽 방향으로 2m/s의 초기 속도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2m/s 제곱이 이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시기에 의해서 일단 TA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텐셜 에너지는 동일하게 0이 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가는데 이제 그 값을 이제 앞서와 동일하게 그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달라진 점은 TA만 지금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값으로 주어졌으므로, 따라서 이제 VC에 대해서 풀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4.82m/s가 되게 되고, 동일하게 속도는 이제 당연히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더 크게 이제 VC가 초기 속도 이제 VA보다 크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제가 잠깐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뭐 초기 속도가 뭐 위로 주어졌든 아래로 주어졌든 어차피 이 부분은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 값이고, 이제 아랫방 데이텀을 이쪽으로 주고 운동을 이쪽 방향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아랫방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로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서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면 이제 아랫방향으로 속도가 이제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VCA로 계산하면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랫방향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